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 정석 그대로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다 읽을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볼 겁니다. 16단원 평면좌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얘기 하나 나오고요. 내분점, 외분점 얘기 하나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 좌취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좌취라는 표현은 평면좌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도형의 방정식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 개념 잡으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내분점, 외분점 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말 자체는 평면 좌표 자체는 우리 알게 모르게 이미 다 하고 있죠. 뭐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x축, y축 그려가지고 그리잖아요. 그죠? 꼭지점 위치 좌표 잡고 막 이런 하나 하잖아요. 그거 다 그냥 평면 좌표다라는 거고 밑에 보면 되게 거창한 얘기 나오죠. 거창한 사람도 여기 어디 나와요. 뭐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좋은 말이니까 졸림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부터 빨리빨리 얘기를 좀 하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랬는데 책에서 보통 두 점 사이의 거리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x축, y축이 존재하는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인데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선이라는 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등식 할 때 많이 했죠. 그죠? 축이 하나만 있는 거. 여기서 요점 x좌표 A라고 보고 요점 x좌표 B라고 보면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거든요. 그냥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B-A구나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A, B가 가만히 있는 숫자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알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는 상태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좋겠다. 거리라는 건 언제나 양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너와 나 사이의 거리가 마이너스 10m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건 언제나 양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빼서 절대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양수 만들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둘이 똑같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때 이미 절대값이라는 녀석을 많이 봤고요. 뭐 절대값 붙어 있는 방정식 푸세요. 절대값 붙어 있는 부등식 푸세요. 그럼 막 범위 나눠서 풀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1학기 때 약간 자려고 그러지 너. 야, 나 지금 5분이 뭐야? 2분 30초 했어. 자지 마! 이거나 어차피 둘이 똑같다는 거야. 그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미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절대값의 정의는 책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거로 이야기합니다. 절대값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그냥 양수 만드는 거, 마이너스 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절대값의 정의는 뭐냐면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이걸 절대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절대값 이야기를 여기서 드디어 보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수직선 위에선 그냥 떼서 절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결되고요. 평면에서는 이것도 여러분 중3 때 한 적 있어요. 왜 중3 때냐면 중3 때 배우는 아주 중요한 정리 하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요점 좌표 x1, y1 요점 좌표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싶어요인데 이때 필요한 게 누구냐면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한 보조선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어놓으면 직각삼각형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뭐다?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다. 그 소리인 거지. 그죠? 요거는 x축에 평행한 거고요. 요거는 y축에 평행한 거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 찾아보세요. 그러면 찾을 수 있겠죠. 졸리니까 대답해. 이 점 좌표 뭐죠? 그죠? 그렇게 생겼어요. x2, y1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얘랑 x좌표 똑같을 거고 얘랑 y좌표 똑같을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길이야, 요 길이. 요 길이. 이거 비록 허공에 떠 있긴 하지만 x축이랑 평행하죠. y좌표가 똑같잖아요.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마치 그냥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하는 거랑 똑같죠. 이 거리 뭐가 될 거다? 절대값 씌워서 x1 빼기 x2 이렇게 생겼을 거다. 물론 x2 빼기 x1이라고 쓰면 더 좋겠지만 이거나 저거나 상관없으니까요. 얘도 알겠죠? 절대값 씌워서 y2 마이너스 y1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지? 그럼 이 길이는요. 피타니까 어쩔 거라고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여기에 루트 이렇게 씌우시면 길이 L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이거 x2 마이너스 x1이든 x1 마이너스 x2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얘도 y1 빼기 y2라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죠? 제가 일부러 뒤죽박죽 쓴 거거든요. 이렇게 쓰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다고요. x좌표의 차이 제곱 y좌표의 차이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두 점 사이 거리 될 거다. 오케이? 다 아는 건 한참 얘기했다. 그죠? 이 정도는 다 알죠? 알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책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정리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말했지만 중학교 때 다 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정리 뭐냐면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선 뭐냐면 삼각형에서 꼭지점 마주보고 있는 변, 이 꼭지점의 대변이라고 해요. 마주보고 있는 변, 대변의 중점,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의 중점, 요 중점에다가 이은 선, 얘를 중선이라고 불러요. 요 선이 중선이에요.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요 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정리라는 표현도 이거 언제 나오지? 나중에 언젠가 나올 텐데 뭐 정이가 뭐고 정리가 뭐고. 아무튼 실전스럽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외워야 되는 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선하고 관련 있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 갑자기 생뚱맞게 얘가 튀어나오는데 이걸 증명하는 게 이거예요. 이 중선 정리를 증명하는 걸 이거로 책에서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단원에 얘가 나와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건데 여기다가 내가 x축을 요렇게 y축을 요렇게 임의로 박아 넣을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연습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그렇고 이 책 아니라 다른 책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어떤 도형의 성질에 관해서 도형의 길이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들 성질 같은 것들 정리 같은 것들 증명하실 때 혹은 길이를 알고 싶을 때 기하적인 특성 뭐 좀 쉽게 표현하면 피타고라스 같은 거 이런 걸로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 이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지만 지금처럼 원래 좌표 없는 그냥 도형이거든. 이 도형 위에 내가 임의로 x축, y축을 설정을 해두고 각 꼭지점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들을 설정을 해서 마치 이런 것들 가지고 좌표 가지고 문제 푸시면 좀 손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할 때도 그냥 삼각형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삼각형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임의로 좌표축을 설정해서 각 꼭지점의 좌표들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는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 얘기예요. 아무튼 꼭지점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중점이니까 이걸 보통 M이라고 쓰는데 좌표축을 X축, Y축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볼게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C, 0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 돼요? 눈을 다 떠야 돼요. 마이너스 C,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요. 요 대변에 있는 중점을 원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둘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C, 0이면 여긴 마이너스 C, 0이 돼요. 그럼 요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AB, AC, AM, CM 이런 선분들의 길이들을 한번 찾아볼 텐데 AM이라는 선분의 길이를 먼저 찾아보면 AM, AB부터 할까요?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찾아보면 얘랑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졸리죠? 아직도? 안 졸리다고?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X좌표 둘이 빼면 A 더하기 C로 바뀌겠죠? Y좌표 둘이 빼면 어차피 B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AC라는 선분의 길이는
얘랑 얘랑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a-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 am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am이에요. 이 점은 0,0 될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뭐 cm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물론 이거 bm이랑 똑같을 거예요. 이 선분의 길이는 뭐다? 그냥 c다. 그죠? 이건 뭐 c, 0이고 0,0이니까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이거 다 제곱할 거예요. 제곱. 요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겠죠? 요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질 거고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고요. 요거 제곱하면 c 제곱 이렇게 변하게 될 텐데 이거 잘 보면 전개하잖아요. a 제곱도 있고요. 2ac 있고요. c 제곱에 화면 잘리겠는데 a 제곱 빼기 2ac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얘는 c 제곱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얘네 둘이 더해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2ac만 부호가 다르잖아요. 사라지겠죠? 그럼 a 제곱이 2개예요. b 제곱도 2개고요. c 제곱도 2개예요. 그럼 여기 a 제곱, b 제곱, c 제곱 있는데 얘네 둘이 더해서 2배 하면 얘네 둘이 더한 거랑 똑같겠죠. 그죠? 결론이 뭐라고요? a, b의 제곱이랑 a, c의 제곱을 더할 거라고. 얘네 둘이 더할 거라고요. 그럼 뭐랑 똑같다? a, m의 제곱이랑 b, m의 제곱을 더해서 2배 한 거랑 똑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은 a, m의 제곱, b, m의 제곱 더해서 2배 한 거와 같더라. 이게 여러분이 외우셔야 할 공식이에요. 은근히 쏠쏠하게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말했지만 이게 증명을 이거로 하기 때문에 이 단원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 원에 가면 또 한 번 여러분 보게 될 거거든요. 원의 방정식에 보시면 기본 문제 중에 이걸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튼 뒤에 가서도 몇 번 나올 여지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증명하는 과정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것의 결론 당연히 중요하고요. 말했지만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이따 예제로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얘기하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데 요거랑 되게 비슷한 그림으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어요. 똑같이 삼각형인데 여기 가운데다 그은 걸 중선 그랬거든. 근데 중선 아니고 이제는 요 각을 2등분하는 거야. 이렇게 얘랑 얘랑 각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뭔지 기억납니까? 이것도 쓸까요? A, B, C, D. 잠 좀 깬 것 같네? 잠은 깬 것 같은데 어디가 있는 거야? 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이거 내용 뭔지 기억납니까? 이것도 중학교 때 해요. 닮음 가지고 증명하는 건데 결론을 써드리면 이거예요. AB와 AC의 비율은 BD와 CD의 비율이랑 같아요. 이거 대 이거랑 같아요. 이 왜 그랬냐면 요 AB라는 선분의 연장선 그리고 요 AD하고 평행한 선 이렇게 하나 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점의 좌표를 E라고 볼까요? 그러면 요 각도는 얘네 둘이 평행하고 이게 하나의 선분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둘이 각도 같겠죠? 이거 우리 이제 동위각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요 각도도 평행하고 선분 하나에 얘랑 얘니까 이런 걸 엇각 그랬다고요. 얘네 둘이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A, C, E라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밑각 두 개가 같으니까. 그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면 이거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더라라는 소리예요. 그죠? 원래는 이제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죠. 뭐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꼭 큰 거 안 보고 작은 것만 봐도 되잖아.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랑 같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다며. 그러면 다시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녀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쟤랑 그림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얘는 대변의 중점이에요. 중선 정리 얘기하는 거고 얘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두 개 다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는 두 번째 주제가 내분점, 외분점이거든요. 그 내분점 할 때 나올 거예요. 아예 문제 풀 때 이 녀석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쁜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정석책으로 12페이지에 보시면 중선 정리 요 얘기 나와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아예 기본 문제로 나와 있죠. 제가 써드린 공식 그대로죠. 성립함을 보여라 하거든요. 요 밑에 보시면 바로 그 문제 바로 밑에 중선 정리 또는 파푸스 정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눈에 잠깐 찍어 두시고 뒤로 넘어가서 17페이지 가서 보면 17페이지에도 괄호 1번 문제거든요. 그 정석 연구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림 하나 그려져 있죠. 꼭지점 A 써 있는 각 이등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실제로 문제 풀 때 나오고요. 그림만 딱 그려놓으면 둘이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머릿속에 세트로 좀 넣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어서 계속 갑니다.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어떤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간 뭐 일본식의 표현이긴 하지만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안쪽에서 나누냐 바깥쪽에서 나누냐 뭐 이런 소리인데 이 내분점 외분점은 공식도 있고요. 그림도 있는데 두 개 다 아셔야 돼요. 정석이 약간 정석이란 책 자체가 언제나 이 대수적인 풀이 숫자로 푸는 거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라는 건 맨날 공식에만 때려 넣어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림으로 푸는 게 간단하면 그림을 그리든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쉽게 풀려요, 문제가. 아무튼 내용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수직선 위에 여기가 점 A, 여기를 점 B라고 했을 때 A와 B 사이에 뭐 M이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요 점까지 거리를 살펴보니까 A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 B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 실제 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리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M과 BM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이더라. 그럼 우리 이 M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점의 이름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점 이렇게 불러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 그 점을 내분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리의 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양수고 이것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도 당연히 양수여야 돼요.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요. 뭐 3분의 1 대 2분의 1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 M, N이 양수여야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중에 하필 M이랑 N 둘이 숫자가 같으면 1대 1이거든요.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건 얘한테서부터 거리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 점은 특별히 이름이 있죠. 그 점의 이름은
지웠어. 여기 써 있었는데. 중점. 그죠? 중점. A와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이름은 특별히 중점이에요.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그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 점의 좌표를 실제로 찾으러 가보면 뭐 공식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요점 좌표 A, 요점 좌표 B, 요점 좌표 X라고 생각해보면 AM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지금 이 그림에 따르자면 X-A 이렇게 생겼어요. X가 더 크니까. BM이라는 선분의 길이를 보면 B-X 이렇게 생겼겠죠? B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얘와 얘의 비율이라는 건 X-A 대 B-X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게 뭐랑 똑같더라? M 대 N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거리의 B가 M 대 N인 점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례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두 개 먼저 쓰면 nx-na가 mb-mx고요. 우린 x 찾고 있는 중이니까 x끼리 모으고 아닌 애들끼리 모아요. x를 묶으면 m 더하기 n, mb 더하기 na.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m 더하기 n 분의 mb 더하기 n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공식이긴 한데 이거 지금 뭐 찾은 거라고요? a, b를 m 대 n 자지 마.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좌표 찾는 거다 그 얘기예요. 공식이 이렇게 생겨 먹습니다. 그 모양새를 좀 보시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다. 그래서 분모도 m 더하기 n이고요. 분자도 m 더하기 n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분자는 그냥 m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곱해져 있는데 머릿속에 이미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분모도 m 더하기 n, 분자도 m 더하기 n이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m은 b하고 붙는 거고 n은 a하고 붙는 거고. 그래서 얘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공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a, b 선분 안쪽에 들어있는 점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긴 한데 외분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외분점은 뭐냐면 똑같이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이제는 선분이 아니라 연장선 위에 어딘가에 N이라는 점이 있다고 보자고요. A에서부터 N까지의 거리, B에서부터의 N까지의 거리, 요 거리가 M 대 N이 되는 점, 요 점. 그 점을 또 우리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가 M 대 N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점은 선분의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연장선, 즉 바깥쪽에 있어서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그래서 외분점이라고 부르고요. 요 점의 좌표를 찾는 것도 방식은 똑같아요. AN과 BN의 거리의 B가 M 대 N이다 이렇게 찾거든요. 지금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차이는 뭐라고요? 얘는 선분 AB의 안쪽에 들어있는 거고 얘는 선분 AB의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M이 더 큰 숫자니까 이쪽 연장선에 있는데 만약에 N이 더 큰 숫자였으면 왼쪽 편에 있을 수도 있어요. A에 더 가까울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자리가 없는데 증명해보면 이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AN이라는 건 여기 A, 요점 좌표 B, 요점 좌표 X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X-A와 BN은 X-B예요. 그죠? X-A, X-B가 M 대 N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안쪽에 있는 거 MX-MB가 바깥쪽에 있는 거 NX-NA 이렇게 생겼고 X끼리 모아요. 그러면
m-n 되겠죠? 아닌 애들끼리 모으면 mb-na가 돼요. 그래서 m-n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m-n분의 mb-n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 여기서도 두 선분의 길이의 비기 때문에 당연히 m하고 n은 양수여야겠죠? 그런데 m-n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얘가 0이면 안 되겠죠? 얘가 0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m하고 n이 같다는 거야. 즉 1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불가능해요. 그림으로도 말이 안 되지. A에서부터의 거리랑 B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은데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리가 같으려면 가운데 있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외분점 찾으세요 할 때 이 mn은 1대1이면 안 돼요. 둘이 같은 숫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나누기를 해서 얘를 만들 수 있고 생긴 모양이 엄청 비슷한데 이 녀석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A와 B를 좌표 얘기하는 거예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그럼 얘는 내분하고 다르게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M-N, M-N이에요. 곱하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크로스를 곱하는 겁니다. MB고 N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로 좀 넣어 두시고요. 플러스는 내분점, 마이너스는 외분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걸 넣어서 좀 파악을 해보면 숫자 하나만 작은 걸로 2 하나만 더 3, 야 좀 더 크면 안 되냐? 7 좋아요. 2하고 7 A점이에요. 여기 2 여기 B 요즘 옆에 7입니다. A하고 B를 잠깐만 3대 2 할까요?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찾을 겁니다. 공식에 넣어서 찾으셔도 되고요. 그냥 그림 가지고 찾으셔도 되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3대 2로 내분해 2하고 7을 그럼 2하고 7을 3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내분 어떻게 한다고요? 3 더하기 2, 3 더하기 2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3, 7, 2, 2예요. 분모는 5고요. 21 더하기 4야. 이걸 5로 나누고 있어요. 얼마 나온다? 5가 나오더라 그 얘기네요. 그래서 아하 3대2 내분점이 5구나 하고요. 실제로 5라는 점을 딱 찍어놓고 길이를 재보면 어때? 이 길이 얼마예요? 3이죠? 이 길이 얼마예요? 2네요. 실제로 3대2라는 점이 되는 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에 넣어도 되는데 요 정도 간단한 숫자라면 이렇게 찾는 것도 빨라요. 자, 원하는 건 3대2거든요. 내분점이니까 선분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선분 A, B의 길이를 총 몇 등분 해야 돼? 얘가 3개 가져갈 거고 얘가 2개 가져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총 몇 등분 해야 돼요? 5등분 해야 돼요. 2에서 7까지를 5등분 한다고. 그럼 한 칸의 크기에 얼마냐면 1씩 되겠죠. 그 중에 A가 3개 가져가는 거고요. B가 2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3대2 내분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빠르겠지. 그죠? 공식에 막 집어넣어서 찾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고요. 똑같은 녀석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찾을 거야. 둘이 다른 거예요. 이 점 어디예요? 어디다 이거? 그지? BA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찾을 거예요. 이 점 좌표 어디다? 50%야. 4 아니면 오겠지. BA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어디다? 4다. BA라고 생겼죠. 3대 2라고 그랬잖아요. B에서 3인 거야. A에서 2인 거예요. 그죠? 얘랑 같은 게 아니라고요.
A, B의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에서 3칸, A에서 2칸이라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들어온 숫자 하나 할까요? 선분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똑같은 좌표 가지고 그림 그려져 있어서 좀 지저분하네. 똑같은 좌표 가지고 여기 A, 여기 B 1대 2로 내분하는 점 찾을 거예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한 숫자니까 그림 가지고 찾으셔도 되고. 암산 안 될까? 암산? 암산. 하자고. 자지 마! 반쯤 자고 있어. 총 몇 등분 해야 돼요? 세 등분. A가 한 칸 가져갈 거고 B가 2칸 가져갈 거잖아. 총 세 등분 하는 거야. 그죠? 전체 길이 얼마인데? 5. 이거 세 등분 하는 거야. 한 칸의 크기 얼마예요? 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첫날이가 봐준. 넌 첫날이 아니잖아. 그 첫날이에요 거의. 왜냐면 수업. 잠을 깨려면 대답을 해야 돼. 잠 안 자요. 아 정말? 네. 그래요. 부어서. 알았어. 그럼 대답을 할 수 있잖아.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전체 길이 5고요. 3등분 할 거라고. 한 칸의 크기는 3분의 5다. 그런 이야기겠지. 그죠? 야, 3분의 5도 숫자야. 당황하지 마시고요. 3분의 5. 이거 한 칸의 크기 3분의 5라고. 그지? 그러면서 어쩔 거라고. A에서 한 칸, B에서 2칸.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 점의 좌표 뭐예요, 그럼? 2에다가 3분의 5 간 거잖아. 이 정도 암산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지? 그죠? 3분의 11 이렇게 생각했지. 그죠? 요 점의 좌표는 여기서 3분의 5 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분점의 좌표. 숫자로 나와 있을 땐 이렇게 그림으로 찾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막 1 더하기 2분의 1, 2 막 이렇게 찾는 것보다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빠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내분점 찾는 거고요. 외분점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볼 텐데 약간 헷갈려요. 똑같이 점 A는 2예요. 점 B는 7입니다.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분 AB 아까 2대 3이었나? 3대 2였네요. 3대 2로 이번엔 외분하는 점 찾을 거예요. 3대 2로 외분하는 점 찾을 거예요. 연습장에 공식으로 빨리 찾아보세요. 좌표 뭔지. 어디 가렸어? 가려야지. 찾았어? 23이래요. 딴 사람들은 어때? 17. 17이래요. 딴 사람들은 어때? 마이너스 17? 17? 아직 쓰고 있는 중이야? 언제까지 쓰려고? 자, 그림으로 찾을 거예요. 공식으로 집어넣어서 찾으려면 암산하기 약간 불편하죠. 분모도 뭐가 있고요. 분자도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야 되거든. 약간 생각을 해야 돼. 귀찮잖아요. 그림으로 찾을 거예요.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중요하거든요. 집중해. 자지 말고. A에서 3칸 간다는 이야기고요. B에서 2칸 간다는 거예요. A에 가까운 거야? B에 가까운 거야? B에 가깝겠지. A는 3칸이고 B는 2칸이잖아요. 외분점이라는 건 이 선분의 바깥쪽이에요. 그럼 이쪽 바깥쪽에 있겠어요? 이쪽 바깥쪽에 있겠어요? A 쪽에 있어? B 쪽에 있어? B 쪽에 있어야지. A가 더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연장선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A랑 B랑 몇 칸 차이 나요? 한 칸 차이 나요. A랑 B랑 한 칸 차이 난다고? A에서는 3칸 가야 되고 B에서는 2칸 가야 되잖아요. 한 칸 차이 나요. 그럼 그 한 칸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야? 이만큼이 한 칸의 크기라는 거예요. 한 칸을 가서 A랑 B랑 손을 붙잡고 같이 2칸을 더 가야 돼. 그래야 A에서 3칸 가는 거고 B에서 2칸 가는 거예요. 한 칸의 크기는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비율을 따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한 칸 차이 나요.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한 칸인 거야. 그리고 같은 보폭으로 2걸음을 더 가면
A에서 3칸, B에서 2칸 가서 요점의 좌표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한 칸의 크기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5란 이야기네요. 2에서 7까지면 5잖아요. 이만큼이 5야. 그럼 여기도 5고요. 여기도 5예요. 이 점 좌표 뭐예요? 17 되겠죠. 7에다가 5 더하고 5 더해서 17 될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괜찮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좌표 공식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틀린 사람 생기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야.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찾을 거예요. 3대 1로 외분하는 점 찾을 거예요. 이렇게 찾든 저렇게 찾든 찾아봐. 얼마인지. 그림으로 찾으셔도 되고 식으로 찾으셔도 되고. 찾아봐! 뭐 나왔어 벌써? 뭐라고? 2분의 19? 2분의 19면 대충 얼마지? 2분의 19? 맞나 보다. 그죠? 자, 하려고 그랬는데 답을 말해버렸어, 그지? 좀 서둘러 좀. 3대 1로 매분하는 거예요. 공식에 넣는 건 넣는 거고. 그림으로 살펴보면 역시나 B에 더 가까워요, 그죠? 오른쪽 연장선 위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텐데 얘네 둘이 지금 2칸 차이 나요. A에선 3칸 가야 되고 B에서 1칸 가기 때문에 2칸 차이 나요. 그럼 A가 B까지 가는 동안에 2칸 간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반쪽에서 이게 1칸이고 이게 1칸이어야 돼. 그래야 2칸 차이 나는 걸 여기서 다 소모하고 같은 보폭으로 1칸을 더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A에서 3칸 가고 B에서 1칸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점이 누구다? 얘가 말하는 점이 되는 거고, 요 한 칸의 크기 얼마냐면 2분의 5겠죠? 이거 이 길이가 5니까. 그럼 7에다가 2분의 5를 더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요 점의 좌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딱 더 할까요? 숫자 너무 더러운가? A, B를 1대 4로 외분하는 점. 찾았죠? B에서 5칸인데? 계속 공식으로 풀고 있지만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림 생각도 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안 빨리 찾아. 그림으로 찾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훨씬 직관적이잖아. 그래서 얘는 찾으면 뭐 나온다? A에서 4칸 가는 거고 B에서 1칸 가는 거기 때문에 A에서 1칸 가는 거고 B에서 4칸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A 쪽에 더 가깝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왼쪽 편 연장선 위 어딘가에 있을 거고 3칸 차이 나요. 3등분 해야죠. 그래서 1칸, 2칸, 3칸 그리고 똑같이 1칸을 더 가면 되고요. 한 칸의 크기는 5를 3으로 자른 거니까 한 칸의 크기는 3분의 5야. 여기서 3분의 5만큼 왼쪽으로 더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점 좌표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여기서처럼 A, B의 위치가 바뀌면 그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B에서 한 칸이고 A에서 4칸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쪽 편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가 얘랑 같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문제 풀러서 할까요?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문제 풀러서 얘기하고요. 요거 가지고 나오는 거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그게 뭐냐면 뭔지 알죠?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뭐다? 무게중심의 정의 뭐예요?
무게중심 하지 마. 무게중심 정의 뭐예요? 삼각형 무게중심. 그건 정의는 아니고 무게중심이 갖는 성질이 그거이긴 한데 무게중심의 정의. 그림 어떻게 그려요?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같은 거리? 아닌데.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를 다시 잠깐 다시 꼭지점에서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중선 그런다고요. 아까 중선 정리할 때 했잖아. 대변의 중점, 중선. 그 중선 세 개 그릴 수 있죠? 세 중선의 교점. 그게 무게중심이에요. 그죠? 무게중심의 정의 뭐라고요? 삼각형 세 중선의 교점. 오케이? 길게 설명할 거 없다고. 세 중선의 교점. 그게 무게중심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뭐 어떻게 생겨야 돼? 대충 막 이렇게 생긴 거 있다고 치고 중선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으면 요게 바로 세 중선의 교점인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이 될 텐데 저렇게 그어놓고 나서 생겨난 성질이 뭐냐면 이 조만한 삼각형 6개가 다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 성질이 뭐냐면 꼭지점, 무게중심, 중점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 그 얘기예요. 쟤랑 연결해보면 얘랑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그 얘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내분점, 외분점 좌표 찾는 이야기 하잖아요. 참고로 제가 내분점, 외분점 좌표 찾는 거 수직선 위에서만 했는데 평면 위에서 하는 거면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그냥 따로따로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야. 요점 x1, y1 요점 여기 x3, y3 해놓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인데 이 점 좌표 찾으려면 얘부터 찾아야 돼요. 근데 요 점 누구냐면 x2, y2, x3, y3의 딱 가운데 중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점 좌표 뭐겠어요 그럼? 그죠?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 더하기 1에 1 더하기 1에 이렇게 크로스를 곱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더해서 반띵하는 거니까 x2 더하기 x3를 절반하는 거 y2 더하기 y3를 절반하는 거 이게 요 중점의 좌표 될 거다 그 얘기고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거라고? 얘랑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을 거라고요. 보기 불편하니까 옆으로 옮겨서 다시 써보면 x1, y1하고 요 두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는 거예요. x좌표부터 찾아보면 2 더하기 1, 2 더하기 1이에요. 내분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곱할 거라고요. 2 뒤에다가는 x2 더하기 x3의 2분의 1가 들어가고 1 뒤에는 x1이 들어가요. 정리해보면 요 2하고 2는 약분 되겠죠. x2 더하기 x3 더하기 뭐 1은 있으나만 하니까 x1이죠. x1, x2, x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냥 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된대. y좌표는요. 생략. 뭐다?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꼭지점 세 좌표가 다 나와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다.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사실상 x좌표의 평균값 찾는 거고요. y좌표의 평균값 찾는 거예요.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 그죠? 세 과목 점수 더해서 3으로 나누면 평균 점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x좌표와 y좌표의 평균을 찾으시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겠다 이고요. 결론이 이건데 얘를 찾으러 가는 과정에 뭘 쓴 거다? 내분점, 외분점 그 공식 갖다 쓴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요 단원 내에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은 자취 이야기인데 이 자취 이야기는 약간 그 뭐랄까 푸는 기술이거든요. 문제를 푸는 스킬에 대한 이야기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공부할 시간을 드릴 텐데 문제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같이 풀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할 테니까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보통은 제가 설명하고 나서 기본 문제 정도는 같이 한번 풀어보는데 약간 바꿔서요. 기본적인 설명들은 했으니까 기본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기본 문제를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약간 드릴 테니까 밑에 유제는 나중에 기본 문제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총 9개고요. 그거 여러분이 손으로 풀고 나서 이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